수학의 정석 8단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연습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수학 노트에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1번에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실근 가진 조건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면 d가 0보다 크나 같다가 되겠죠. 순서를 알겠죠. 일단 첫 번째 1번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준다. 두 번째 2번은 d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런 순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먼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네요. 뭐냐면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이 조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값은 실근이니까 0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좌변에 k에 관한 식을 정리해 주니까 k 곱하기 3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러면 k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나 같고 k 값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x의 제곱의 개수가 4k 플러스 1인데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k 값은 뭐가 아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1은 2차 방정식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이렇게 부등식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또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2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내림차순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방정식들은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이것이 어떤 조건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는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판별식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근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좌변을 정리해서 보니까 요 밑줄 그어주세요. a 곱하기 a 플러스 b가 3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다시 한번 문제를 가보면 자연수 AB라는 조건, 요거는 이제 밑줄 그어놓고요. 이런 거 조건 빠뜨리면 안 돼요. 요거 한번 밑줄 그어놓고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연수 조건. 보통 이렇게 이제 후미에 AB에 대한 조건이, AB에 대한 값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풀이로 가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두 자연수가 되겠죠.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니까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3보다 작은 수는 굉장히 적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AB 자연수 조건으로 이용해서 A도 1보다 크나 같고 B도 1보다 크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2보다 크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3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수는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2 밖에 없죠. A는 1, B는 1입니다. 자, 3번을 볼게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이 조건은 자주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 알겠죠?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내림차순으로 전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근을 판별하라. 그리고 x의 개수가 3개의 항이 있다 보니까 좀 식이 길어지고 복잡해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된 아주 간단한 식을 생각하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볼까요? D를 구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걸 잘 관찰해 보면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밑줄 그어 별표를 하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이제 그럼 떠오르나요? 여기서 뒤에 거를 E, B, C 전체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합차공식입니다.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이걸 꼭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고 요 각각이 다시 한번 합차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맨 마지막에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는데 A, B, C가 세 변의 길이,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양수겠죠. 그러니까 양수들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변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고 B-C 플러스 A도 0보다 크죠. 하지만 B-C-A 두 변의 길이를 빼면 당연히 0보다 작잖아요.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결국에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했더니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더라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8-4번을 볼게요. 2차식 fx 이렇게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인데 조건을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간단한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다는데 중근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밑줄 꼭 그어주세요. 보통의 경우에 x가 들어갈 자리에 x가 아닌 다른 다항식이 들어가 버리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x 대신에 우변의 항에다가 하나는 x 플러스 1, 하나는 x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해주고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중근 조건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인수 정리 금방 사용할 수 있죠. f-1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고 여기서 PQ에 관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하나의 방정식이 더 필요하죠. 자, 방금 전에 구한 거를 이렇게 1번으로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해 보였던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우변의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개하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그죠? 이 방정식이 됐더니 중근을 갖더라. 그럼 요 이퀄 0으로 쓴 다음에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 값이 0이더라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PQ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근데 앞에서 우리는 이미 PQ에 관한 식을 얻어냈어요. Q의 값은 P-2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고 결국에 이제 완전제곱식이 돼서 P의 값은 2, 그 다음에 Q의 값은 0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실력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천천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두어근, 서로 다른 두어근. 요 밑줄 그어주세요. 서로 다른 두어근. 그러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그죠? AB에 관한 부등식 하나, PQ에 관한 부등식 하나 나타나겠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2차 방정식 요거 밑줄 그어주고요. 근을 판별하여라, 부호를 판별하여라요. 뒤의 값을 구하고 부호를 판별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의 판별하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판별식 D를 구하겠죠. 자, 그랬더니 A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8 B 플러스 Q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었죠. 두 개의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고 P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미리 구했던 D에서 B 플러스 Q가 있잖아요. B와 Q의 합이네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Q 개수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둘 다 이렇게 이항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8B 플러스 Q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걸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항에서 더해서 더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음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뒤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8 b 플러스 q 대신에 마이너스 2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데 작은 수잖아요. 작다니까 당연히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개해 주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하고 나서 a 마이너스 p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음수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 뒤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d가 0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답이 서로 다른 두 허근 d가 0보다 작다로 갑자기 나오는데요. d가 0이어도 돼요. 위의 조건에서는 a와 p가 0이 아니라는 조건, 같지 않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 또는 중근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을 볼게요. 다음 xy에 관한 방정식이 오직 한 쌍에 이거 밑줄 그어줄까요?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를 해주세요. 오직 한 쌍. 이게 뭔 말일까요? 오직 한 쌍의 실근. 미지수가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중근이고요. 미지수가 두 개 있어도 당연히 중근입니다. 중근. 오직 한 쌍의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별표를 해주시고요. 한 두 개 해주시고 중근이구나. 이렇게 써주세요. 그 실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PQ는 실수이다. 미지수가 두 개예요. 일단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우선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자에 대해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D가 Y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그 2차식도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근의 중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를 하고 갈까요? 자, 별표 한 3개 해도 이건 모자람이 없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것은 대부분의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나왔을 땐 대부분 판별식을 씁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쭉 전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 그리고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요거 중근 이제 짝수잖아요. 4분의 D1, D1 판별식을 두 번 쓸 거라서 D1, D2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 값이 0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별식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얘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근의 중근. 그죠? 그래서 그걸 D2라고 하면 짝수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D2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좌변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0이 되더라. 그러면 실수니까 이 두 값이 모두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P는 1, Q는 2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중근의 중근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다음에 P1, Q2를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8-7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은 허근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은 밑줄 일단 그어주세요. 허근 조건이니까 여기 이제 짝수예요. 그럼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 허근이 세제곱이 실수. 밑줄 그어볼까요? 이 허근이 있는데 일단 알파로 한번 놔봐야 되겠죠. 세제곱이 실수.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이용하면 실수라니 허수부가 0이 된다. 그 조건을 이용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게 실력 부분은 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4분의 d부터 시작하겠죠. 0보다 작아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P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허근을 알파로 놓는데 그러면 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식에 x 대신 알파를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어낸 것이 요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되냐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해서 나중에 차수를 낮추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식처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아주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은 숙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는 못 풀어요.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 번 풀어서 암기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알파의 세제곱을 일단 차수를 낮춰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알파의 제곱은 방금 전에 이항에서 만든 것처럼 이거잖아요. 대입해서 그럼 또 알파의 제곱이 또 나오죠. 그러면 또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알파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파는 허근이죠. 허수죠.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p는 다 0이 실수니까.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은 본문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 허수 부분, 허수의 곱이 있는 부분은 0이 되니까 여기서 p의 값을 구할 수 있다. p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0이더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8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이 해가 실수일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해가 실수란 얘기는 실근이란 얘기죠.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요. 별표한 다음에 실근이라고 써주세요. 실근. 그랬을 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기억나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요 식을 변형을 만들 수 있다,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도. 일단 풀이 과정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실근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구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좌변을 열심히 전개해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a 플러스 b가 있고 여기도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해서 a 플러스 b에 관한 식으로 전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분들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풀었어도 이런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수니까. 그래서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 사실 여기까지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숙달이 돼야 되니까 여러 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인데요. 이 값은 당연히 a 플러스 b, 우리가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아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써주고 a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9번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별표를 3개를 하고 출발할게요. 이 참과 거짓은 발예를 들어서 거짓을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좀 외워두세요. 이런 발예가 있다라는 거 꼭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ABC가 실수가 아니면 fx 이퀄 0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잘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ABC가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가 허수가 있는, 복소수가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지 않는다? 꼭 실근을 갖지 않을까? 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긴가민가 하죠. 이럴 때는 꼭 발예를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거짓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보죠. 일단 이런 발예들을 꼭 책에다 옮겨놔 적어주세요. 이렇게
각각의 i를 곱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되는데 맨 앞에 i가 있으니까 당연히 개수들은 i가 아닌데 i가 공통으로 묶여지는 거죠. 하지만 실근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레들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번도 볼까요? ABC가 실수일 때 fx 이퀄 0이 실근을 가지면 fx 이퀄 1도 실근을 가질까? 이건 서로 다른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알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 i를 만든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일 때 이퀄 0이면 실근 x는 0을 가지는데 fx는 1, 즉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은 우리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 그 때문에 i를 만들었죠. 이런 발레가 있습니다. 3번 d가 0보다 크 나왔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 나왔다는 얘기는 실근을 가지고 fx는 실근을 가지면 abc는 실수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이거는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판별식, 그러니까 개수가 복소수인 상태에서는 판별식의 의미가 없어요. 발리를 우리가 들었었죠. 3번 일단 이렇게 fx 이런 거 꼭 밑줄 꼭 거주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4분의 d를 구했더니 0이 됐습니다. 그죠? 0보다 크게 나왔다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0이니까. 그리고 fx를 구했더니 x는 1 실근을 가져요. 하지만 개수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4번을 볼까요? d가 0이면 모든 실수, 그러니까 중근인 경우는 성립합니다. 실수 k에 대해서 x 플러스 k 이퀄 0을 중근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이퀄 0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k를 대입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되죠. 4번은 그다지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x 대신에 x 플러스 k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중근을 갖습니다. 자, 이런 발레들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10번 ABC는 정수이고, 여기서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세수의 곱의 절대값이 홀수다라는 조건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ABC가 모두 홀수라는 얘기예요.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BC 모두 홀수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유리수군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라. 자, 이런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를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유리수군을 갖지 않는다. 이 유리수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풀이를 과정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자, 정수이고 홀수이니까 ABC 모두 홀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BC를 홀수처럼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거 반드시 PQR은 정수.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PQR은 없던 문자였으니까 새로운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유리수근을 가진다고 하면 개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판별식이 제곱수이다 라고 했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유리수근을 가진다고 하면 이죠. 여러분 이 방법이 무슨 법인지 기억나세요? 이거 자, 여기 밑에다 별표 해놓고요. 귀류법 적어주세요. 귀류법. 귀류법의 정의 기억나지 않는 분은 적어주세요. 귀류법은 점점하고 결론을 부정할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이 아까 보이는 게 뭐냐면 유리수근을 갖지 않음을 보여라는데 부정하니까 유리수근을 가진다고 하면 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귀류법입니다. 그러면 그 유리수근을 한번 보는 겁니다. 개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판별식이 제곱수이다. 판별식이 당연히 제곱수죠. 왜냐면 개수가 모두 정수이고 유리수근을 가지니까. 그죠? 아니면은 그 유리수근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정수 K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수 K라 놓고 나서 제곱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변을 K제곱이라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 그리고 좌변을 정리하니까 4의 배수 플러스 1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의 배수 플러스 1꼴이 났다는 얘기는 이 K는 어떤 수일까요? 어떤 꼴이냐면 반드시 2m 플러스 1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M정수. 그죠? 그래야지만 4의 배수 플러스 1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곱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처음에 이 문제를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풀려고 하면 안 되는 문제고요. 이해를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다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K 대신에 2m 플러스 1을 대입해 주고요. 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좌변에서 이제 이걸 전개해서 뭐 상수항이 소거되고 이렇게 두 다항식의 뺄셈이 2p 플러스 1 곱하기 2r 플러스 1이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2의 배수죠. 왜냐하면 연속된 두 수의 곱이잖아요. q 곱하기 q 플러스 1, m 곱하기 m 플러스 1은 둘 다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빼기 2의 배수도 2의 배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가 문제죠. 그런데 우변은 전개해주면 2의 배수에다 플러스 1꼴이 나오잖아요.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좌변은 2의 배수인데 우변은 2의 배수가 아니라 이상하죠? 모순입니다. 모순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모순이 왜 나왔냐면 맨 처음 출발의 가정이 틀렸다. 그러니까 유리수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다. 따라서 준방정식은 유리수근을 가지지 않는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 보고 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보고 풀이 과정을 손으로 써봐야지만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일단 혼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한 3번 정도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